우리 지역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1988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습니다. 그간 전라남도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치분권, 자치 TF를 구성하며 대응해 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관한 얘기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남도 의회 전경선 의회운영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방자치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지방자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1990년 노태우 정권 당시에 지방자치 실시를 요구하면서 13일간 단식을 했었죠. 단식 사흘 만에 당시 여당 대표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을 찾아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식 중인 김대중 대통령을 찾아와서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13일 만에 단식을 맞추고 중단을 하고 지방자치를 반대했던 그런 여당에서 이제 그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90년도에 최종 합의를 해서 1991년 이제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가 도입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지금 현재는 수도권과 중앙정부에 집중이 되면서 우리에게는 지방자치가 좀 성숙되지 못했던 그런 대한민국 지방자치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핵심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것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이뤄내겠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맞춰서 중앙정부의 그런 집중된 그런 권한을 이제는 지방정부에 이양을 해서 지방자치가 성숙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정치권에서 또 국민들이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는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을 하고 주민이 정치와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을 하고요.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통해서 행정 효율을 높이고 책임의식과 주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필수 그런 불가결한 제도로서 그 필요성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환영의 목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이게 근데 통과하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렸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30일에 정부안으로 이렇게 내놓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12월 9일 날 이제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정말 이제 시행령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앞서 20대 국회 때도 1919년 3월에 처음 우리 정부에서 입법안으로 이렇게 제출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도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5월 30일에 21대 국회 들어서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31개에 달합니다. 네. 이제 그만큼 이 법 개정에 대해서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나 국회가 모두 공감을 하고 그리고 또 확인됐다는 그런 반증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연방제 수준의 그런 지방자치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네. 공약을 하셨었고, 그래서 이제 5월 30일 날 이렇게 정부안으로 법안이 발의가 됐지만 이번에 12월 9일 날 본회의 통과된 것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이렇게 다시 전체 모아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들을 이렇게 개정을 해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는데, 그동안의 과정들을 보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께서 그 외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 네.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저희 지방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전국에 있는 광역 시도 의장협의회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촉구 건의안을 냈고, 또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도 이런 안들을 내서 국회에서 빨리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었고, 지금 이번에는 이 광역의회만 이렇게 다뤄졌었는데, 이번 법안 심사를 하면서 기초의회까지 이렇게 심사가 되면서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신경을 쓴 것 분명히 영향이 크기 때문일 텐데 네네, 이 그렇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이번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이렇게 개정이 추진된 만큼 지방자치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었었고 다소 아쉬운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많습니다. 네, 그런 이제 미흡한 부분들을 앞으로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 또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가 됐는데 이 부분도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만이 후원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방의원도 그 후원의 제도를 둬서 선거 비용의 50% 정도는 후원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안인데요. 아마 이 정치자금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앞으로 그 선거에 있어서 아주 투명하고 오히려 더 부정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선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아주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이 골자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특례시에 대한 관련한 것은 사실은 우리 지역과는 사실 좀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네,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이 우려가 되고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100만, 50만 이하 되는 도시는 SOC 투자마저 어려운 지경에 올 수도 있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 같고요. 네, 법률 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및 시군구를 일부 특례를 주는 그런 특례시로 정의를 하였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시군구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인구 기준을 100만 명으로 하느냐 50만 명으로 하느냐라는 의견으로 해서 아주 팽팽하게 대립을 했었는데요. 실제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지자체는 수원이나 고양, 용인, 경남 창원뿐입니다. 네, 그래서 찬반 논란의 핵심은 특례시 명칭 부여가 지역 경제의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과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키워서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립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례시 지정으로 지자체의 제한된 사무와 시설들을 광역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 운영하고 또 지자체 간 협력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물론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반면에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100만, 50만 이하 도시는 SOC 투자마저 어려워져서 결국에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이고 또 광역 행정 수요 증가에도 역행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지방자치의 수평적 개념과 맞지 않고 지방정부 간 위화감 조성이 우려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구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더 이상 이러한 특례시 기준을 넘는 지자체가 탄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도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향후의 법 시행 과정에서 특례시 지정으로 인한 지자체 간 갈등과 재정 배분의 문제로 광역과 기초단체 간 마찰이 우려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빈익빈 부익부란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네네. 우려감이 들기도 하는데 잘 처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례시에 관한 내용을 알아봤는데 그것 이외에 개정안에 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개정안들이 많은 것이 있지만 이제 몇 가지만 좀 건치를 본다면은 우선 주민 주권과 참여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을 포함해서 의회 그리고 단체장 등 기관의 형태를 지역 여건에 맞게끔 정할 수 있도록 다양화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주민 투표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그 근거 마련을 해놓은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조례나 규칙의 개정이나 폐지, 그리고 감사 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을
연령 인구도 인원도 줄이고 연령도 좀 낮추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놨는데 그것은 또한 주민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벌써 이제 뭐 연령도 19세에서 18세 이하로 좀 낮췄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규정도 신설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회 회의를 통해서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위한 그런 지원 근거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그런 광역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 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이렇게 상향해서 명확히 했던 근거도 있습니다. 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지역의 발전을 위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방의회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집행부의 단체장한테 인사권이 있다 보니까 지방의회 의원들을 보좌하는 지방의회직들이 사실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사실 지방의원들을 보좌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은 되지는 않은 것 같고 사실 지방의회는 여지껏 자기 혼자만의 이 노력으로 또 혼자만의 조사와 그런 걸 통해서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힘든 점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인사권이 강화됨으로써 인사권이 독립이 됨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그 보좌 인력들이 오히려 더 충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무처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고 또 임면하고 교육하는 그 훈련하고 복무하고 징계 같은 것도 의회 의장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보좌 인력들이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의원 1인당 뭐 1인 1 지원 인력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법 개정안으로 보면은 22년까지 해서 재재구원의 4분의 1, 그다음에 2023년까지 해서 2분의 1로 이렇게 정책 지원 인력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준다 그러는데 네. 사실 이제 뭐 개인의 의원에 뭐 두 사람에 한 명씩 이렇게 지원 인력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 뭐 이거 나누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뭐 이번에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반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절충안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은 좀 부족했다 생각이 들고 다음 이제 자치 입법권도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뭐 하위 행정입법에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치법도 상당히 강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방의회 투명성도 강화됩니다. 네. 지방원의 겸직 신고를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겸직 신고해야 되는 것도 아주 구체화를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 출연하는 기관 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사무위탁 수행기관 단체라든가 운영비나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그런 기관 단체들에서 근무하는 것은 겸직을 하지 못하게끔 아주 명문화를 시켜놔서 사실 그 겸직 문제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약이 많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명문화 시켜줌으로 인해서 사실 그 겸직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규제를 많이 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인데요.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끼시는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방원 전문 지원 인력인데요. 그런 네. 문제들이 상당히 다시 개선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방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모두가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정책 지원 전문 인력들이 하는 일들이 입법 활동하는 데 많은 이렇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사 활동, 간담회나 공청회 또 그리고 법률 검토라든가 또 비용 추계 같은 거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만이 저희들이 아무래도 입법
활동하는데 아주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은 집행부에서는 많이 힘들 수도 있죠.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 주민들께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주민들의 참여율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아주 제일 중요한 게 당초 정부안에 담겨졌던 건데 주민자치의 활성화 부분입니다. 네. 주민자치가 지금 시범적으로 전국에 몇 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주민자치를 활성화시켜서 그래도 이제 우리 주민들이 또 지방자치단체 또 중앙정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렇게 빠졌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한 문제들이 사실적으로 자치분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아쉬운 점이고 그 외에 또 이제 그 뭐 광역 시도에서 부단체장 정수를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안들이 정부 안으로 나왔었는데 이번 국회에서 협의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빠졌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어찌 됐든 간에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뭐 좀 부족한 것은 있지만 이제 시작이다 생각을 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저희 정치권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이 함께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지방자치가 강화된다면 어떤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가장 큰 효과는 우리 주민들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방의회가 강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인력도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것이 곧 우리 주민들께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민들이 지방 행정 과정에서 폭넓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더 생길 것이다 생각이 들고 세부 내용들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지방 행정 과정에서 이렇게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에 대한 뭐 주민의 만족도와 민주적 정당성이 높아질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 역량이 강화될수록 보다 나은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의 기회가 성큼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치분권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가 보다 수평적으로 이렇게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방에서도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의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보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다듬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자치에 관해서 앞으로 고려해봐야 할 과제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접근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에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를 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해서 국가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포괄적, 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네. 이러한 권한 이양과 동시에 지방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방세 비율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고요.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방 재정 그런 발전 방안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번 법률안은 공포 1년이 경과된 후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할 일도 물론 많지만 주민 참여 확대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 등 큰 틀의 변화를 법률로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1년여 동안의 지방의회법을 비롯한 하위 법령 그리고 관계 법령이 정비될 동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철학이 녹아들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민들과 함께 관심을 놓지 않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빈틈없이 준비를 잘 할 것이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수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정말로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전남도 의회 전경선 의회 운영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궁금한데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토대로 지방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